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 토론 강경식입니다. 2019년 새해 연속 기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13주년 그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개념이 제대로 돼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님 나오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서영표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주에도 그 많은 관심 갖고 계신데 우리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전영평 명예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이제 17년이 됐고, 네. 13년이 됐고, 국제자유도시는 출범한 지 17년이 됐습니다. 네. 먼저 한 줄 평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영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도에 한 1년 정도 산 경험이 있습니다. 예. 토론도 자주 왔었는데요. 그간 경과를 보면 절반은 성공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험난한 길이다. 이렇게 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 제주도가 지금 다른 내륙지 도시에서도 국제화 이런 걸 다 합니다. 하는데 제주도는 그나마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어떤 관광객 수라든가 국제화 기구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음 같은 이런 또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해구 다음에 지표를 보면 인구라든가 재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 그건 성공이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도 17년이 지났는데 이렇다 할 국제 자유 도시에 맞는 그러한 성과는 잘 안 보이겠는데요. 근데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국제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느 모델로 갈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도시라는 것은 이 특별자치도법에 있지만은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5가지 인프라가 있는데 그런 인프라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든 절반이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고 예. 앞으로 이제 또 그렇지만 갈 길은 멀다 네, 이런 그렇죠.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우리 오영훈 국회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국제자유도시와 저희 특별자치도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어쨌든 개발 우선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외지 자본이나 그리고 어떤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저희들을 재단하게 됐던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점에 대한 성찰과 저는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과 과제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옷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또 국제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너무 강조했던 나머지 이런 그 투자 개발 전략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기조인 포용적 성장론의 기조에 맞게끔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도 재설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잘못된 만남이었다. 네. 예, 앞으로 이제 어떤 도민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서영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좀 근본적으로 예. 좀 얘기를 해보면 1970년대 개발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와 2000년대 시장 맹신주의가 좀 잘못된 불행하게 결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요즘 다 얘기하는 게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 또는 뭐 살기 힘들다, 무섭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위기 내지는 사회적 연대의 붕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여전히 뭔가 개발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럴 때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이게 소위 70년대 이 개발 독재 시대의 어떤 행정 문화, 관행 이런 건데 이게 소위 여전히 국토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랄까
모든 것을 시장적인 가치로 환원을 해서 생태적 가치 또는 문화적 가치조차도 뭐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얼마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이 되어서 사회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런 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연줄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권위주의. 이거 대단히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는 상황. 이것을 제주라고 하는 곳에서 실험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파탄 났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완전한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좀 더 냉혹한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어쨌든 이제 파탄이 났다 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제 그 특별법의 어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같이 다 공감을 하신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떤 개념과 이상 상당히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도민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우영훈 의원님 먼저 말씀해 일단 주시죠. 네. 그 특별법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곳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특별법의 위상이 과연 무엇인가?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특별법이 또 있죠. 이제 세종 특별시라고 하죠. 세종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제 제명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두 군데를 이제 특별법으로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저는 분권 모델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한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지난 시기에는 참여정부에서 이제 결정했던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2002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닥뜨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특별자치도의 갖는 위상 속에서 어떻게 도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질 것인가 하는 데 우선 고민에 저는 초점이 맞춰야 되고 그리고 특별법에서 이제 그 비전과 관련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 또한 도민 스스로 저는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즉 제주도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통해서 법률을 제정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이제 거죠. 도민들이 그렇죠. 그게 의견을 분권 모으고 모델의 가는 방향으로 완성이라는 가야 된다. 측면에서 저는 비전과 관련해서도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법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만들고 수립하는 주체는 제주도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는 거 오히려 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세인표 교수님은 어떻게 그 특별법이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좀 참 흥미로운 거는 제주도가 항상 이 사실은 비전을 얘기할 때 생태적 가치 또는 문화적인 가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특별자치도법이라든지 이런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이라 이런 것에는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민주적인 가치 제일 상위에 있는 가치들인데 그게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거나 세부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충돌을 해서 실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뭔지 또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제대로 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정책적인 결정 과정에서는 사람보다는 자본, 그다음에 생태적 가치보다는 개발, 뭐 지표로 나타나는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 이런 것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치라고 제시된 것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래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 가치로 돌아가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토론의 재미랄까?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반론 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외지에서 보고 또 제주도에서 살아봤고 이 참여정부 시대 때 이게 이제 중총리실에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이 특별자치법을 만들었어요. 국제자유도시 개념도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가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탄생 자체가 상당히 획기적인 거고 제주도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이거를 하나의 쭉 추구해온 과정은
굉장히 비민주적이었다든가 뭐냐면 정권의 배경이 있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에 걸맞게 지금 17년 동안 발전 못 해온 거 그건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오 의원님께서 이제 비전을 이제 정부가 정했다 하셨는데 그래서 도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 도민 스스로라는 거에 대한 그 도민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민이 누구냐. 지금 제주도에서 도민들의 의견도 다르고 의원들도 양 당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민 스스로가 비전을 이렇게 서로 만들도록 법에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주도의 이런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제주도에서 이게 만들어야 도민 스스로라는 것을 투표를 할 거냐 뭐 할 거냐 블랙시트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있는데 그러면 지금 특별법이 이 제도라는 것이 이게 지금 뭐 잘못됐냐? 저는 특별히 많이 잘못됐다고 그러지는 않고 비전 설정이 비전 설정이 현실과 맞지 않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생태라든가 문화, 민주 이런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 국내 최대 생태 휴양지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지금 다시 바꾸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담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제 예, 그렇죠. 이게 좀 안 맞고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왔는데 좀, 예. 좀 수정 보완하면서 가면 될 네.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저는 구분할 네. 필요가 있는 게요. 국제자유도시 2002년도부터 시작됐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하고 2006년에 다시 시작된 특별자치도 설치 및 네. 국제조성을 특별법 이거는 좀 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와 관련된 것은 물론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제 이양하고 도민 스스로 결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근데 국제조정특별법이라는 것은 제주도를 일종의 신자유주의의 정책 실험의 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IMF 위기 이후 직후에 만들어졌던 물론 국민의 정부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만은 그 국제자유시라는 정책 기조가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국제자유시라는 비전이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옷을 저는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격적으로 우리 제주특별법의 개념과 위상이 제대로 정립됐는지 한번 이제 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먼저 출범을 했죠. 2000년 네, 4월 그렇죠. 1일. 네. 어떤 그 시장 어떤 개방에 맞춰서 제주도를 이제 사람과 상품의 어떤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들 또 기업의 어떤 활동의 편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를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2006년 7월 1일 출범은 이제 자치와 분권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차원의 어떤 법률이 이제 혼합된 부분인데 특별법 제2조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어떤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의들이 아직도 이제 우리 제주에 맞는 옷인지 이런 부분들 우리 서영표 교수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기업주의,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 사이 비집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극우적인 선동과 혐오와 포퓰리즘, 우익적 극우적 포퓰리즘 이런 현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되돌아봐야 될 때가 된 건데 실제로 이 소위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투자를 받더라도 그 자본이 요구하는 건 1년 단위로 주주에게 얼마나 이윤을 극대화시켜서 돌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체험에서 알고 있지만 주주들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임금 안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위 환경적인 규제나 이런 걸 피해서 개발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디로 갈지 길을 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비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과거의 관행에 묶여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자본의 자유로운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다음 세대, 즉 청년 세대를 이런 식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면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최저임금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 경제가 결단 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관행들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실제로 사회적 엘리트라든지 지식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선동을 해요. 최저임금 올라가면 나라가 망한다. 언론에서 그를 부안해동해서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고 이런 상태가 저희가 근본적으로 뭔가 이 미래 비전을 찾는 거에 대해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이 약간 시각을 달리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과연 제주도의 옷에 맞는지. 제주 그 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조 목적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보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제주특별도를 설치해서 분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를 조성한다, 국가 발전한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에 그죠? 더해서 이제 이제 뒤에 가면은 이런 데 보면은 그 자유도시라 하면 그죠? 상품 이거 이동이 자유롭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전혀 잘못된 게 없고 바람직한 것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경제가 이 특별자치도를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요. 제주도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제가 안 된 데가 민주화된 나라가 있습니까? 경제가 안 된 나라가 생태화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있습니까? 제주도의 이 인문적 행태적인 걸 살리려면 제주도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되고 민주화도 민주화 안 된 나라가 경제 없는 나라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수단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말해서 국제 자유도시의 그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제주도가 잘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주민들이라는 것도 어떤 주민이냐인데 제주도에 들어오는 혜택이 지금 양극화된 상황에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지금 국제자유도시에 돈이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와도 그 돈이 과연 누구한테 돌아가느냐면 제주에 아마 그저 상위권한테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불만을. 그러나 그것에 소외돼 있는 그런 주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쓰레기하고 그죠? 장사가 안 되는 것뿐이거든요. 이것을 조정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그런 거를 좀 넣어야죠. 잠깐만요. 오 의원님. 지금 제주가 이제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팎으로 변화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목적, 특별법 2조 목적에 이제 우리 제주도민들이 너무 이제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난개발이 됐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민의 삶의 질은 어디 갔느냐, 국제도시 개발 이런 게만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이제 이번에 특별법 그 제도 개선 6단계 그 목적 개정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목적 조항 6단계 제도 개선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6단계 제도 개선 안에 지금 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그 내용에서는 지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 관련된 사항,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주기와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근데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에서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것은 저는 목적 조항에서 대체적으로 그 타당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단 하나 저는 규제 완화라는 조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목적 조항에.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그 정의와 관련돼서 이제 규제 완화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저는 규제 완화라는 규제를 이제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이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방향은 규제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규제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문제인데 우리가 산업적으로 육성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옷을 벗어놓고 갑옷을 입은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하고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영국의 대처 그리고 이제 미국의 레이건노믹스 그 당시 이제 나왔던 이제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대국의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신흥 국가들한테 규제를 없애서
자국의 상품을 무분별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왔던 네.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그게 저희도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금 규제 제주도의 그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준 것은 핵심이 규제를 완화한 거거든요. 제주도는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앙정부는 이런 얘기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는 이제 거기 틀에 안 맞고 제주도 자체가 그거를 막을 건지 안 막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제 외자를 유치한다든가 임을 유치한다는 뭐 영주권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인 투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대책은 제주도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중앙정부한테 기대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자본의 이동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신자유주의로만 해석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신자유주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신자유주의는 또 다른 프레임에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좀 논란을 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가 지금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지금 6단계 제도 개선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지금 2년째 물론 표로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4,500건이 넘는 그 많은 그 정부 사무들 특례들이 이제 제주도로 이양이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세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어떤 행정체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뭐 면세점, 그다음 뭐 카지노 뭐 이런 이익금에 대한 그 환원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실질적인 그 자치와 분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제 문의뿐인 특별자치도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오영훈 의원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500건이 넘는 이제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중앙 정부의 권한이 이제 제주자치도로 이양이 된 것이고요. 근데 그 이양이 되는 권한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 아직 오지 못하는 부분 아까 이제 말씀했던 조세 문제라든가 그리고 자치 행정 개천 구제 자기결정권 이런 부분들 더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제도 개선 과정 5단계까지 했습니다만은 이 해오는 과정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해왔는지에 대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즉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능사인가.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럼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도청 공무원들이나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서 맡고 있는 관련 조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것만 발굴한다는 거죠. 즉 도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도민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생표 교수님 지금 6단계까지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그 제도 개선이었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걸 처음 꺼내들었지만 지난 10년의 그 보수 정권에서는 이 특별자치도, 이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좀 관심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지원위원회라든가 국가의 책무를 과연 다 했는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방분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보수 정권이나 그 이전의 정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계속 매물 돌고 있는 게 도민의 참여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분권을 해서 권력을 이양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지역의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지역 엘리트라든지 지도층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경제가 돌아가는 이 틀에 묶여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계속 뭔가 토건 사업을 해야 되고요.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요. 그게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비판 같은 게 필요한 건데 보통 얘기할 때 그럼 도민들도 다 나눠져 있는데 도민들도 다 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분권을 단순히 지방 정부에게 도지사에게 또는 지역 정치인들한테 그거를 좌지우지하게 넘기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도민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줄 건지 그리고 어떤 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이나 제도를 만들어 줄 건지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지도층이나 정치인들은 이해관계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방향만 생각해요. 그런데 도민들은요. 한편에서는
아무도 이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권력 있고 지식 있고 한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사적인 이해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몰라요. 하지만 삶에서는 체험하거든요. 이건 아닌데 제주도가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정책에 반영될 수 없는 언어다. 당신들이 말하는 건 결코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모든 거를 뭘로 하려면 용역으로 하죠. 그러니까 용역 천국입니다. 용역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하는데 용역을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수치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도표와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을 도민들을 어떤 공론의 장에 끌어내서 얘기하게끔 하면 사실은 저는 지식인들이나 지역 엘리트보다 훨씬 더 제주도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민주주의죠. 지금 제도상으로 보면 사람들과 도민들이 갈라져 있고 도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그거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무슨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왜 자꾸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도민이 없는 이제까지 어떤 제도 개선, 정치권과 엘리트 집단 또 시장주의 중심의 어떤 그런 제도 개선이었다. 이런 냉혹한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전영평 교수님은 지금 우리 6단계 제도 개선 우리가 이제 제도 개선을 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또 제대로 되느냐?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기 2003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태까지 이 KBS 토론에 한 10번도 넘게 나와서 그 과정을 쭉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주도는 저는 저 서울에서 왔지만 대구에서 있는데 제주도는 형편이 남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민주당도 있고 뭐 여러 당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도지사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 토론 프로의 시청률도 10%가 넘는데 지금 육지 쪽에 있는 그 로컬은 이건 완전히 제왕자치를 하고 있고 전 누구를 위한 분권인지 모르겠고 토를 위한 제가 늘 지방자치 비판하는 게 우리나라 자치의 오류 10대 오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당 지배자치. 정당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기들 꼬붕들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밀실자치, 공무원들이 자기들만 하는 밀실자치, 그다음 토자치, 그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나눠 먹기 좋은데, 근데 제주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서 교수님한테 동의도 하면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주민들을 절망시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죠? 민주당은 민주당의 주민이 따로 있고, 또 한나라당의 주민이 따로 있고, 정부는 정부의 주민이 따로 있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정책을 결정하느냐. 그거 보면 토들과 연관돼, 그죠? 성장연합들이라고 그래요. 성장연합에 의한 그러한 의사결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런 과정을 서로 일방적으로 자기 정당으로만 땡기지 말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기차게 한 다음에 방법도 있어요. 우리 행정학에서. 참여 예산이라든가 주민들로 하여금 렌트 시킹, 다시 말해서 이익을 공유시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겨난 이익을 특정 집단의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외되기 이게 아니라 외국처럼 펀드를 만들어서 주식을 배회해가지고 자기 이익이 관여될 때 들어와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소외됐으면 얘기 못 하거든요. 이런 하나의 방법론까지도 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나마 제주도는 낫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한마디 덧붙이면 거대 정당이나 지역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절망을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정치 참여가 줄어야 자기네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농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우리 정치인도 있는데 너무 저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이제 그 2019년도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이제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이번에 그 특별법 개정만큼은 뭐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시듯이 그 정치권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도민과 뭐 시민사회 함께 참여해서 정말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특별법이 아니라 제주에서 올라가는 그런 특별법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오 의원님 이 특별법 개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도 개선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는
분권의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럼 분권이라는 것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을 이제 넘겨주는데 지방에서는 그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지방에서도 권력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민들에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분권 모델의 과제라서 세종과 제주를 이제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국정 과제를 세워놓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자치분권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기결정을 강화라는 것은 지방 정부의 형태를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 계층 구조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정 분권의 수준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고 2019년까지 이제 특별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그 자치분권위원회하고 이제 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제주 세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세부 그 실행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자기결정권 강화를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항을 열어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상반기 내로 진행이 된다면 국회 정기국회 과정에서 입법화 과정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서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민이 참여하는 이제 특별법 전면 개정 과정 이렇게 좀 가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좀 그런 그 좀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이번부터라도. 그러니까 이 법령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절차.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KBS가 보도해서 잘 알려진 것처럼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도 용역이나 절차를 보면 허술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절차를 거쳤으니까 우리는 민주적으로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이 그런 대형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오래 두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정보를 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판단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판단의 근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항을 지어서 양쪽으로 성장해야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제주도의 생태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 극단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지금 용역 보고서라든지 뭐 예타에서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그런 기회를 주는 거를 지금 소위 말해서 시장 원리에 투철한 정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주의는 시장의 힘 앞에 상품 가치 앞에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모든 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4대강 사업 같은 거대한 사업을 6개월 만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대형 사업 같은 게 예타 같은 경우를 면제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좀 냉혹한 말을 이길 수도 있겠지만 현 정부가 촛불 민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눈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연장선에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가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행의 관행대로 되면서 지지부진해져서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우영우 의원님께서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어떤 도민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특별자치도 그런 특별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함께 이제 법 개정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행정체제 개편 문제. 지금 그 2019년 특별법이 전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보면 그게 이제 지난 다음 선거에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법을 같이 개정해서 적용시키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 행정시장 직선 제안을 이제 도의회 동의안으로 이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음 선거 때라도 적용을 하려면은 그 특별법 우리 8조 이 자기결정권을 우선 원포인트로 가져와서 논의를 해야만이 이제 다음 선거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의원님 아주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 행정시장 직선 제안이 이제 도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물론 도의회가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도의회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게
정부에 이제 제출이 되지고 예. 또 정부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느냐 문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방향은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건 행정개천구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도입하든지 행정시장 예. 직선제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가든지 이것을 도민 스스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이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정 부분 또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상충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입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원포인트 개정에서도 아주 상당히 일리 있는 좀 지적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물론 저는 특별법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도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22년에 새로운 행정체제가 도입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선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어떻든 함께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좀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걸 원포인트라도 이렇게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든 특별법 전면 개정을 이제 눈앞에 두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건지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보십니까? 그 이번 특별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 변화되고 또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 특별법이 지금 전면 개정되나요? 전면 개정되지 않습니다. 전면 개정이 지금 부분 개정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전면 개정의 그 아니 전면 그때 개정되는 게 들어가 있는 아니라는 걸 상황입니다. 아셔야 되고 예. 지금 국제 자유도시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분권과 자치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규제를 더 줄 것이냐 이런 문제. 행정 지금 체제 개편을 할 것이냐. 저는 법대를 나오고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법과 행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회에서도 많이 토론을 10년 동안 계속 제주도에서 해왔는데요. 저는 법과 행정을 했지만 잘 안 믿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선언적인 거고 이제 보면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권력적 요소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이 시행을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부와 시장과 그죠 시민 사회에서 어떻게 그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마련되지 않고 법과 행정만 자꾸 개선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남북 관계만 올인하다가 이제 경제가 망가지니까 경제로 지금 들어갔는데. 분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법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본들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해줄게. 그쪽에서 해봐.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프라. 저는요 법과 제도와 정부 지원, 정확한 정부의 지원 여기서 지자체가 뭐 세원 확보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런 거는요 오히려 우리가 나가는 방향의 목적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개인도 볼 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거 있잖아요. 이거 제주도민이 스스로 어쨌든 싸우거나 해서 만들어서 자기의 방향을 정해서 그것을 투입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각오와 자기의 결핍에서 출발한 그런 리드가 없이 가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에는 이해 다툼이라든가 정치 다툼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 갖고 노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인평 교수님 정치인들에 대한 그 불신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시민주의. 우영훈 의원님 대구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특별법 이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되고 또 어떤 건 폐지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켜질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 지적처럼? 저는 분권 모델의 완성이나 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 의지는 저는 확고하다고 보고요. 그 확고한 의지를 어떻게 이제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또 제주도민과 제주도와 또 도의회 뭐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노력해서 해나가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은 저는 규제 완화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규제 합리화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규제가 필요할 때는 규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규제를 풀어야 할 때는 또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제만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이민제도를 우리가 계속 고집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이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현재의 상황에서 규제 합리화로 가게 되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값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약간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근데 그 부동산 값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 장치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부동산 값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국제특별법 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이 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시장 우선주의, 기업 우선주의가 아니라 국민 우선주의, 도민 우선주의로 가야죠. 예. 그런 도민 우선주의로 갈 수 있는 경제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이 법에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어쨌든 시점이라고 상당한 그 수정이 필요하다. 규제를 합리화하고 어떤 도민이 빠졌는데 도민 우선 그런 특별자치도 개정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 서영표 교수님은 어떻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까? 이게 분권이라고 이제 그 하나만 놓고 보면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계속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 개발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개발동맹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 뭐랄까 이익을 공유하는 강력한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뭔가 바꿀 수 있는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분권을 한다는 건 그렇지. 뭐 더 악화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권이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 전반적인 발전 전망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서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건 뭔가 밀어붙이고 개혁을 하려고 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권 말기가 되면 이상한 것 같아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행이라고 하는 건 개혁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면 국민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고 이건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참고 이 신뢰를 주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권이라고 하는 문제의 선결 조건은 중앙정부가 소위 정치 패러다임 내지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지역의 개발 동맹을 깨트릴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분권만을 얘기했을 때는 저는 더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제주가 지금 특별자치도를 했는데 많은 권한도 내려오고 했는데 결국은 제왕적 도지사만 나왔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 어떤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될까요? 제왕적 도지사가 나왔다 그런 말은 좀 심한 말인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예. 지금 보면 정부의 제주도가 원해서 특별자치도가 된 거고 예. 그다음에 규제 합리화도 정말 옳으신 말씀인데 스스로가 지금 못한 거. 중앙정부의 원칙은 딱 두 가지예요. 무간섭, 무책임. 중앙정부는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거 편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를 해보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 제주를 사랑하니까 제주 스스로가 좀 이것을 담론을 진짜 아주 그냥 정말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거가 되면 중앙정부는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다. 근데 지금 어느 지역인지 성공하려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SOC 인프라고요. 하나가 이제 상업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돈벌이 인프라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 거기에 들어간 맨파워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인프라, 유능한 정책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제왕적 리더십하는 그 리더십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리더십 중심 국가 이상하게 그런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리더십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들어와서 정말 전략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지 정치적인 사업, 인기 투표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는 항상 그 사업 바이 사업으로 인기 사업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여기만 아니라 제 돈 남편이에요. 다른 데는 진짜로 완전히 지도자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해라. 그러면 공무원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시민단체가 제주도는 좀 있지만 딴 데는 있지도 않아요. 저는 제왕이죠. 그러니까 저는 경남에 사는데 경남 합천에 사는데 저는 뭐 어느 동네 사는지 모르죠. 저는 한 50년 전에 사는 거.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네, 다 됐죠.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 서영필 교수님부터 한 말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연결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분권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확장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도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4년 주기 또는 2년 주기로 선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아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에만 몰입을 하기 때문에 이 정책적 안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는 건 결국은 도민들이 또는 제도가 안정화되어 있는데 그 제도 안정화된 제도라고 하는 건 도민들의 감시 기능 또는 참여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도민의 참여를 그렇죠. 확대해야 된다. 저는 정치인들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4년 주기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 의원님 짧게 마무리 발언.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국제자유시라는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이제 국정 과제를 또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제주에서의 분권 모델의 완성 그리고 자기결정의 강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그런 또 대안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릴 시간이 없네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자르더라도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이제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야말로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도 개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주도하고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